여러분, 우리가 1인 기업가로서 온라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유튜브가 좋을까요? 아니면 블로그가 좋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100%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블로그와 유튜브가 우리가 접근하기도 쉽고 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특장점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또 온라인상에서 나를 브랜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채널별로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생겨나면서 아무리 그래도 유튜브가 훨씬 낫지 않나? 영상 기반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영상은 좀 귀찮지만 글은 읽기 편하잖아, 빠르게 볼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영상 기반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글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책은 안 읽어도 글은 읽습니다. 이 말은 너무 길지만 않은 글이라면, 읽기 좀 편한 글이라면 오히려 문자로 이루어진 컨텐츠가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더 인기를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글이라는 게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디테일함을 추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은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안에 디테일한 설명은 분량적으로 압축이 되거나 추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저처럼 또 여러분들의 목표처럼 이 지식기업가로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글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블로그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바로 네이버의 영향력입니다. 아무리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검색을 할 때 네이버 검색이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할 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여전히 네이버에 담겨있는 글을 검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 헤비 유저에 속하기 때문에 뭐 리뷰 같은 거 아니면 지식을 습득하고 싶을 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비율로 네이버 블로그도 정말 많이 봅니다. 오히려 글을 봤을 때 더 잘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더 디테일한 설명이 추가된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서비스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 서비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같은 게 있죠. 월 정기 결제를 통해서 계속 컨텐츠를 수혈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영상 기반뿐만 아니라 옛날로 따지면 이 오프라인 발행물, 신문이나 잡지 같은 거,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온라인에서 메일을 받거나 정기적으로 PDF 파일을 받는 그런 식의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밀리의 서재라는 채널도 있고요. 매달 정기 결제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전자책을 마음껏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퍼블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것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정기 결제를 하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의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했던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고스란히 옮겨와서 이제 모바일이나 PC로 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외에도 어떤 특정 칼럼이나 뉴스나 심지어 소설, 이런 것들도 매일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유행하는 시대에도 글로 이루어진 컨텐츠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글만이 전달할 수 있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죠.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상 컨텐츠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는 갈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상은 휙휙휙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글이라는 건 뭐랄까요? 우리의 좀 템포를 맞춰준다고 해야 될까요? 호흡을 맞추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잠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자, 그럼 반면에 영상을 기반으로 한, 특히 유튜브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단순히 유튜브가 뭐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플랫폼이라서 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조회수가 높아야 되고 구독자가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유튜브는요, 무엇보다 최고의 프로필이 될 수 있고 최고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말 그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경력을 쌓아왔고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면 장황스러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생생감이 좀 덜하거든요. 내가 뭐 강사를 했었고요, 어디서 강의를 했다, 이렇게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럼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충분히 레퍼런스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자랑하면서 열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필과 레퍼런스가 같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나를 홍보할 수 있는 PR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이 PR이 이렇게 프로필 레퍼런스가 합쳐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즉 이 영상 기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는 회사에서 벗어나서 개인이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개인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브랜딩이겠죠.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된다는 거. 그래야만 스스로의 힘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외부 업체에 연락이 오거나 뭐 광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거의 뭐 90% 이상? 그 정도가 유튜브를 통해서인 것 같아요. 나머지 10%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제 영어 채널이 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업체로부터 감사하게도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 주로 영어 학습법이나 표현에 대해서 컨텐츠를 올렸거든요. 저는 이제 야나두라는 영어 업체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강의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제 기억에 구독자 수가 한 2만 명? 그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분들이 섭외가 돼서 이제 각자 다양한 종류의 강의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제가 아마 구독자 수가 제일 적고 인지도가 제일 적었을 거예요. 뭐 강의 경험도 아마 제일 적었을 수도 있어요. 뭐 거의 그분들은 20만 명, 30만 명 이런 분들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등하게 강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운이 되게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우연히 제 영상을 본 거예요. 뭐 제 채널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어 관련된 검색을 하면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제게 하나가 걸렸었겠죠.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컨텐츠가 훌륭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냥 글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서 블로그만 했었더라면, 실제로 저는 원래 블로그만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우연히 연락을 받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상이 줄 수 있는 생생함? 그거를 활용해서 저를 좀 입체적으로 보여줬었기 때문에 레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강의를 이런 스타일로 하시는구나,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뭐 그렇게 잘하는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업체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그 사람과 미팅 자리에서 저를 어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유튜브에 있는 제 영상을 통해서 레릿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어떻게 잘 설명을 하는지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상태에서 미팅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튜브의 영상이 주는 효과입니다.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컨텐츠가 훌륭하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컨텐츠가 좋아야지 서로 미팅이 잘 성사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 나를 소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을 어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혹은 뭐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나갈 생각이야. 혹은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해왔어. 그렇게 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마케팅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하는 담당자셨어요. 이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혹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놈이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놈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혹은 이 개인의 컨텐츠에 관심이 있을 투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대입을 해보면 내가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거나 엄청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채널이 아니더라도 뭐 하다못해 영상 2-3개밖에 없더라도 누구한테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의 색깔과 딱 맞는 회사, 그런 사람이 내 컨텐츠를 우연히 발견해서 연락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 무수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영어 채널부터 이 지금 1인 기업 자기개발 채널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채널에서 정말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와요. 뭐 기본적으로 업체부터 개인도 연락이 오죠. 이 개인이라는 건 고객이 될 수도 있지만 저랑 협업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건 제가 구독자가 몇백 명이었을 때, 아니 심지어 몇십 명이었을 때부터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론 뭐 몇십 명일 때 업체한테 연락은 안 왔었고 한 100대까지는 뭐 고객들한테 연락을 받은 적은 많거든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작게라도 일단 사소한 컨텐츠라도 조금씩 만들어서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분명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의 특성 또 유튜브의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채널 중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제 대답은요, 그냥 두 개 다 하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시간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두 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한 개도 어렵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는 꾸준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즈니스계에서 특히 마케팅계에서는 깔아두기라는 표현을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인 지식기업가를 위한 강의나 컨설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컨텐츠가 인터넷상에 놓여져 있겠죠. 물론 그게 많을수록 노출도 잘 되고 더 연락이 많이 올 확률이 높겠지만 사실 컨텐츠가 많은 게 꼭 좋지만은 않아요. 아무리 컨텐츠가 많아도 고객한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적다면, 매력이 없다면 그거는 헛수고만 한 셈인 거죠. 하지만 뭐 내가 영상을 2-3개, 블로그 포스팅을 5개 정도밖에 안 했다. 그래서 노출은 좀 적을 수 있지만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오히려 더 많은 팬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컨텐츠를 깔아두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 사람은 사기꾼은 아니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직관적으로 보여지잖아요.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하지 마라, 몇 개만 올려라 고퀄리티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주 많이 올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다만 꼭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그렇게까지 컨텐츠를 발행하지 않았었고, 물론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좀 나를 드러내는 것부터, 그게 블로그 포스팅이 됐건 유튜브 영상이 됐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꼭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매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그 글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반면 글보다는 내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특성도 다르고 이 숨겨진 끼나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에서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 채널마다 느껴지는 나만의 분위기나 아우라가 다를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 글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영상으로도 좀 포장을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기적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를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나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서 나를 브랜딩 시킬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도 차근차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별개의 채널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 블로그의 글로 작성된 칼럼들은 영상을 찍었을 때 최고의 대본이 될 수 있거든요. 글로 일단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살짝 요약을 해서 변형을 시켜서 대본화 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칼럼이 영상을 찍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칼럼에 관련된 거 아래 링크 영상 꼭 보셔가지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영상은요, 여러분 홈쇼핑 많이 보시나요? 홈쇼핑의 역할이 뭐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맛볼 수 있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수행해야 될 역할입니다. 단순히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높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허황된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나만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나를 브랜딩하고 수익화를 시킬 건데, 블로그 칼럼으로 내 지식을 정리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나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공부를 했고 당신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 마치 홈쇼핑에서 직접 그 고기 향을 내가 맡고 맛이 어떤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그 글이 대본이 돼서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컨텐츠를 좀 생생하게 나타내준다.
네, 이게 사실 말로는 쉬운데 뭐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또 기획력도 필요하겠죠. 네, 그 부분은 오늘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향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블로그와 유튜브의 연계성을 잘만 만들잖아요. 그 시스템을 잘만 구축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하죠. 내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시스템 안에서 알아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제가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구현해냈고 또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여전히 지금 당장 내가 시작하기가 좀 겁난다 혹은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창시한 조 플리즈의 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스타가 되려 하지 말고 스타일을 보여주어라. 우리는 꼭 인플루언서가 될 필요도 없고요. 10만 구독자를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이 구독자 한 명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게 쌓여서 자연스럽게 나만의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라면.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스타일을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정보나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제가 연관된 컨텐츠들을 걸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을 좀 더 잘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